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불편하시는 분이 없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음성이 안 들리시는 경우는 보통 수신기 측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항상 똑같은 디폴트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럼 이제 좀 볼륨을 높여주시거나 이어폰을 꽂아주시거나 하면은 대체로 해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린다고 하셔서 바로 좀 가도록 하죠. 네, 의대별 스펙과 면접 올해는 이제 두각학원과 함께 좀 학교별로 살펴보고 있고요. 어, 첫 시간,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첫 시간에는 일단 서울대 의대 알아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균관대 의대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연세대 의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늘 좀 모두의 주목을 끄는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음.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 발표가 났는데 뭐 이미 다 보셨겠지만 서울권 대학들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새로 공유가 안 됐구나. 오, 아, 기사였죠.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입장을 지켜드리고요. 예, 이 기사였는데 그래서 이 기사가 오늘 오후에 이제 2시쯤인가 발표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배분이 나왔는데 뭐 이제 지역 의료, 지역 지방 의대 위주로 이제 정원이 늘어날 걸 예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어쨌든 서울 쪽이 그래 조금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늘었습니다. 안 늘어서 어쨌든 이 서울권에 있는 의대들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사실 성대나 이런 데들은 사실은 이제 여기가 서울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서울 의대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뭐 이제 주요 5대 뭐 빅5 뽑으면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쪽은 어쨌든 경기권으로 분류가 돼서 인원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원이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네, 주로 이제 지방 국립대들이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기사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상대적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아마 이제 이 정원에 근데 아마 이제 여기 늘어난 정원의 60% 정도는 이제 대부분 일단 지역 인재로 할당이 될 거고요. 지역 의료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뭐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지역 인재가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정시와 수시 쪽 어느 쪽 배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시 쪽은 아무래도 좀 배분이 될 거라고 보면은 쪽 이제 서울권 의대가 오히려 조금 더 의대를 가려는 학생들은 늘어났는데 이제 인서울 의대의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쟁률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올해 고3들한테는 뭐 조금 이제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내년이나 후년으로 이어지는 의대 가는 집단이 펴지다 보니까 그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연대의대를 보기로 했으니까 연대의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한 30분, 35분 정도 준비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질문들은 채팅창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대치동에서 이제 면접 강사로 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봐줘야 했고 자기소개서를 이제 같이 써야 하니까 생기부를 보게 된 그래서 입시 컨설팅을 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생기부 면접은 문이과 관계없이 다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문과 전공자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물화생지 재시무 면접은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하지 않고 저는 좀 인문사회 계열의 재시무 면접 그다음에 이제 의대 MMI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고요. 그런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에는 일단 의대별로 들어간 학생들의 합불 스펙과 면접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리는 설명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들어오신 분이 있나요? 네, 다들 들어오셨죠? 네, 무조건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제가 항상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첫 번째 전형 연속성과 변화. 그래서 이제 이 전형 연속성과 변화라는 건 이
뭐 교과 전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뭐 결국 이제 서울 뭐 어디 있는 학교나 저기 멀리 있는 학교나 내신은 똑같이 치기 때문에 그건 다를 수 있지만 학종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 학교 1년 선배의 입결이 결국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 학교를 대학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럼 제가 연속성의 측면이 강하면 작년 선배들의 데이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변화의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작년 그 선배들 입결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라는 측면이 강한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게 되겠고요. 네, 학벌 패턴과 사례는 이제 근데 어쨌든 연대에서는 이제 변화가 두 개가 이제 정원 변화가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요거는 정원 변화 일단 뭐 전체적인 정원 변화 없는 걸로 나타났고 이제 전형별 정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추천형 쪽에 좀 최저가 걸리게 됐기 때문에 요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그 학벌 패턴과 사례라 그래서 이제 내신과 스펙 대체 이 둘은 영원한 인제 어 논쟁거리긴 한데 저는 인제 연대 화루는 쪼금 조심스럽지만 내신보다는 스펙을 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추천형은 내신을 봐야겠죠. 봐야 되는데 스펙 같은 화루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생각하시는 것보다 스펙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례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면접 기출 후기에서는 여기서 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면접 유형이 좀 변하면서 이제 약간 정심한 MMI 스타일이었는데 완전한 MMI는 아닙니다. 이제 뭐 서울대랑 비교하면. 근데 수시도 MMI로 간다라고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지를 좀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좀 직접적으로 이제 고3들 당장 영어 써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일반고는 과연 교과 전형만 써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교과는 추천이죠. 직접 변형 수업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는 추천을 쓰고 그다음에 뭐 특목 자사고는 저기 활활동 우수를 쓴다. 이런 이제 약간 양분법적으로 접근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이제 꿈꾸는 입장, 고2나 고1 입장에서는 중시해야 될 것, 창체, 독서, 탐구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원 증가와 이제 교과 최저의 좀 규형을 보려고 그랬는데 정원은 사실상 동결이 돼 버렸어요. 그죠? 자, 우선 연대의 좀 전체적인 변화 좀 살펴보면요. 이게 좀 예고가 됐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건 좀 예고된 거 따라가는 건데 우선은 인제 그 여기서 추천형에서 면접이 폐지가 됐죠. 저는 이 면접이 폐지된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학생들이 워낙 인제 이 면접 자체를 그냥 이제 거의 무력화시켜 왔죠. 워낙 준비를 안 하면서 그냥 다 가서 인제 사실 변별력을 없애버리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는 '야 이렇게 애들 이거 이렇게 못하는 애들 가지고 고민하느니 고생하느니.'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인제 스카이 모든 전형 그러니까 이과 저기 뭐 물화생지 면접 빼고 스몰화생지 면접 빼고 다 하는데 인제 추천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정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에버리지를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연대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그럴 바에 차라리 인제 "수능 최저를 걸자."라고 인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근데 이 최저는 뭐 활동 후 수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서울이나 뭐 수도권 입장에서는 그 최저 뭐 의미 있어 싶긴 한데 이제 특히 인제 좀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인제 수능 그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인제 뭐 내신은 1.0 인데 이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도 의외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런 최저 정도가 이제 걸려 있다. 근데 아마 인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어쨌든 그리고 의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뭐 그렇게 유의미한 최저일까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최저가 어쨌든 걸린다.'라는 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 이제 변화로서는 인제 여기 나온 것처럼 "면접 방식 변경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는 인제 요거는 하루 인제 뭐 여기 의대증 지적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인제 제시 그 면접 방식이 변경이 된다고 나와 있고 이거는 제가 아마 연대 아마 활동 우수 전형 때 다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건 어쨌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대면 면접으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인제 코로나 때문에 시작됐는데 그냥 4년째 4년 동안 비대면 면접을 했죠. 비대면 녹화를 했었는데 이건 대면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문제 유형으로 보면 연대가 인제 2020 학년도까지는 이제 문이과 공통형의 문제를 풀었거든요. 이제 그 문제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가장 메인이 되는 자료나 표 하나를 주고 고거를 인제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고런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그럼 대면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의사소통이라는 건 이제 상호작용을 면접관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달라질 것이다. 정확한 건 이제 5 월에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기타 면접, 의예과 면접 요거죠. 잠깐만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그래서 이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시 추천이나 활동 우수나 보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추천은 면접 폐지되고 활동 우수형은 이제
재시험 기반 인적성 면접을 받고 재시험 기반 인적성 면접이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MMI 형태로 가는 거죠. 인적성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획운영에서는 그대로 이제 기존 형태 면접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전에는 작년까지는 그냥 이과 문제를 풀었어요. 이과 자연계열 뒤에 보여드릴 자연계열 문제 풀었었는데 이제 어쨌든 MMI 스타일.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정시형,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연대 의대에도 정시 면접이 있었는데 그런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기획운영 두 개가 이제 합쳐서 운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국제형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의예과랑은 상관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과목이 돼서 뭐 이제 아마 논술에서 이제 물화생지를 보는 과학 논술은 사라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수학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정원 변화의 폭이 좀 나와 있을 텐데, 요게 이제 23년 거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24년 예고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그 전체 정원 변화 어차피 없기 때문에 좀 이걸 좀 정원 변화 좀 살펴보고 가면 우선 24년도 이제 요거는 계획이고 요게 확정안이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요. 이걸로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년 같은 경우인데 이게 의과대학 여기 있죠. 전체 110명, 그래서 이제 추천형 18, 활동 우수 42, 그다음에 기획운영 셋,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을 했던 걸로 이제 나와요. 이건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수시에서 선발했던 이제 인원이라고 보면은 18, 50, 60명, 63명, 110명 중에 63명 정도를 일단 수시로 선발을 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제 지금 올해 25년도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잠시만요. 25년도 계획안. 네, 이렇게 봐야겠죠. 25년도 이건 계획안인데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3명은 그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수시 정시 비율은 안 건드리는 거죠. 근데 보시면 추천형이 15, 활동 우수가 45. 그러면 15, 45이고 올해는 작년에는 좀 달랐죠. 작년에는 지금 18, 42로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추천형에서는 3명을 줄여서 활동 우수형 3명, 요걸 3명을 옮겼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다른 변수가 이제 어떤 뭐 저희가 밖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어떤 전형에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연세대 입장에서는 연세대 의예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추천형으로 들어오는 인재들에 비해서 학생들에 비해서는 이제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는 활동 우수로 들어오는 인재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 보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이제 서울대도 그렇고 제가 아마 서울대 일반 전형 설명회 때그 말씀드렸을 텐데 이 인원 배분을 보시면 이과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더 만족하는지 혹은 어떤 형태로 뽑아야 우리가 더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치의학과 같은 경우 10명, 12명이잖아요. 그리고 논술로도 좀 뽑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학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인원 배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논술로 뽑아도 애들이 많이 온다. 혹은 뭐 논술로 뽑아야 애들도 이제 좀 많이 온다라는 인식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활동 우수나 추천이나 이런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이 둘 사이 어떤 선호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3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건 좀 확연히 선호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좀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약간 요거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원래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핫플 패턴. 자, 저는 여기서 딱 두 개만 말씀드리고 갈 건데요. 그냥 요 자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설명회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긴 해요. 꼭 의대 설명이 아니고, 아마 서울대 때도 아마 요 자료, 그때는 이제 윤 대표님이 도와주셔서 아마 요 자료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작년에 만났던 학생 중에 좀 굉장히 대비되는 학생 둘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0입니다. 5학기 내내 전과목 1등급을 받은 거죠. 이거 보고 이제 뭐 어마무시하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있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1년에 몇 명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보는 학생들이 많이 보면 한 300명 정도 보는데, 적게 보는 한 200여 명 볼 것 같고, 그중에 저도 이런 친구들, 그래도 그 중에 한 1% 이상은 꼭 있습니다. 꼭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대 쪽에서 이제 전해들은 바로는 서울대 지금 쓰는 애 중에 1.0이 한 500명 정도, 4, 500명 정도 있대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실제로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1.0은 생각보다 꽤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제가 생활교육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원 패턴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약간 많이 보신 분들은 보이는 게 있고 좀 의아한 것들 저그 두 개만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우선 이제 그 똑같이 1.0이잖아요. 그 서울대 직윤을 썼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지금 쓰신 그 라인업을 보면 일단 연세대가 들어가 있지 않죠. 연세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연세대 안 썼고 이 친구는 연세대를 썼는데 특이하게 1.0인데 1.0인데 화로를 썼어요. 추천형을 안 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사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죠. 일단 이 합불 결과를 떠나서 일단 이거를 뭐 그냥 막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뭔가 5학기 내 열심히 공부해서 지원 전략을 짜는데 그럼 이제 왼쪽 친구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얘가 연대 화로를 썼다는 거는 이게 뭐 그냥 마구 질르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얘가 생기부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기부에 영 자신이 없었다면 그냥 저 숫자만 믿고 추천을 썼을 텐데 그게 아니라 화로를 썼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생기부가 왜냐하면 화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전사고도 들어오고 뭐 이제 특목고야 이제 잘 뭐 어차피 들어온 게 한 제한적인 하겠으나 일단 전사고 애들로 들어오고 뭐 이제 그런 그 경쟁을 했을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쓴 거니까 이제 얘는 생기부에 자신 있었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연대를 그럼 봤더니 화로 연대를 안 썼네. 근데 화로를 안 쓰는 건 그럼 아마 이게 내가 이제 완전 일반고라서 생기부에 그렇게 자신은 없었나 보다. 숫자는 좋은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은 그러면 왜 연세대 추천은 안 썼을까? 이제 여기는 이제 사실은 연세대 추천형에 갖고 있는 이제 그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일단 Z 점수가 들어간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1.0이어도 이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아주 간단히 표준 편차의 크기에 따라서 Z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능성 두 개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연세대 추천형은 이 선택 과목들도 이제 그 ABC나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다 이제 정량적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식은 되게 복잡해서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간혹 대부분 그런 일이 없는데 이 1.0인 친구들 중에서 너무나 의외로 선택 과목 중에 B가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음. 사실 뭐 웬만해서는 B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절대평가니까 뭐 보통 60% A라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사고가 나서 이제 선택 과목 중에 B가 있거나 그러면 예, 여긴 다 뭐 1.0대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그 입결 보시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감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같은 1.0이어도 이제 추천형 완전 그 연대형 교과로 계산 들어갔을 때 표준 편차가 좀 지나치게 큰 표준 편차 크다는 건 이제 학력 수준이 낮겠죠.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천형을 넣을 수 없을 만큼 감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선택하고 B를 받았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그 뒤에서 보시겠지만 자꾸 이제 그 내신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추천형은 이제 어차피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건 계산해 보시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 활동 우수형도 이제 상대적으로 내신이 타이트해 보이잖아요. 내신 타이트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 내신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1.0이면 다 되는 거냐?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차피 학교 유형에 따라서 내신 때들은 워낙 좋은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신도 보지만 그건 다 맞춰져 있으니까 활동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네, 화로 같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자면 연세대학교 화로에서도 기본적으로 생기부 싸움, 그러니까 생기부에서 숫자와 글자가 있다면 숫자는 다 비슷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 글자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의 이런 추론이 맞냐 안 맞냐? 두 번째 이제 이 친구는 뭐 그건 확인할 수는 없는 건데 왼쪽 친구를 보시면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이 친구는 서울대가 둘 다 직윤을 썼는데 얘는 붙었죠. 초합을 했고 이 오른쪽 친구는 사실은 1단계도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이 제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제 서울대 직윤에서조차도 뭐 생기부의 격차가 이제 같은 일반학교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 화루로 와서 무한 경쟁을 할 때는 더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른쪽 친구는 아마 내신을 환산했을 때 학교가 좀 학력이 이제 좀 안 좋은 학교였든지 표준치가 큰 학교였든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 선택 과목 중에 하나라도 B가 있었든지 그랬기 때문에 추천을 못 썼고
화로를 못 쓴 거는 스스로 평가했던 생기부 수준 자체가 그렇다고 화로를 가기에는 그냥 카드를 날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다른 쪽으로 쓴 게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은 올해 건 아니고 작년 거기 때문에 일단 조금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MMI 면접 얘기로 좀 가보죠. 아니 제가 이제 면접이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봤었냐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 봤던 면접 스타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대면 녹화 면접을 했었고 그런 기회 같은 경우 현재 면접 때 요건 이제 어차피 좀 특수한 경우였으니까 아마 해당되시는 경우 많지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변화가 예고가 이제 됐었죠. 잠시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 문제 스타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존 문제 스타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 보면 활동 우수라고 되어 있죠. 활동 우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시문들이 쭉 나와 있고 문항이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지시문들 내용 자체는 물화생제가 섞여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계열로 되어 있는데 요 문제를 그냥 뭐 의예과든 뭐 기계공학과든 뭐 공대든 자연대든 생명과학이든 똑같이 풀었습니다. 요런 문제를 이제 8분 동안 준비를 하고 5분 동안 답변을 하는 그런 면접 방식으로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이 23년도 정시 의예과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MMI 스타일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가 두 세트로 나와 있는데 요 왼쪽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지시문이 섞여 있는 형태로 앞에 거랑 비슷한데 이제 오른쪽 문제는 여기 보시면 자, 보죠. 이 사례에 등장하는 A 학생, B 학생 교수의 관점에서 상황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상황을 주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MMI 면접 때 이제 의료 상황이 있고 일반적인 이제 학교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주는 면접인 이건 그 중에서 일상 학교 상황에 가까운 면접을 준 거고요. A 학생은 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리를 옮겼을까? B 학생은 자리를 옮기는 학생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교수는 왜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만한 혹은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학생이 판단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면접인데 여기 정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런 형태의 면접이 도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도 계열적 같은 면접도 이제 작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 결국 정시 때 면접 스타일로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면접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파트 2라고 되어 있어 이제 정시에서 면접이 이제 두 개였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물화생지 문제를 하나 풀고 앞에 것처럼 약간 이제 MMI 스타일 문제 풀고 두 번 면접을 보는 거였는데 뭐 면접을 두 번 볼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볼지까지는 일단 그래서 다중 미니 면접으로 바뀐다. 문제 스타일은 이제 기존의 이런 정시 스타일을 가지고 대비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22년도 문제죠. 22년도 문제가 나왔었고요. 지금 제가 왜 22년, 24년 문제 보여드리냐면 24년 거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24년 거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이제 3월 31일 뭐 다음 주 내고 있어. 다음 주쯤 나올 텐데 그때 나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파트 1 문제 그다음에 파트 2 뭐 이렇게 그림도 나왔었죠. 그죠? 이런 형태의 면접을 가지고 이제 풀었었는데 아마 수시에서도 이렇게 면접이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MMI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인문학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비판 능력 보는 면접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보통 3개 이상 면접 볼 때 보통 이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 면접을 주는데 의학 의료 상황을 주는 학교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몇 개 없고 뭐 한림대라든가 몇 개 없고 의외로 대부분은 이제 비의학 비의료적인 상황에서 왜냐면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의학 의료를 내게 되면 이게 또 뭐 선행학습이냐 아니 문제가 좀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의료 상황을 주는데 방금 보신 문제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문제 말고 또 한 파트는 그렇게 나와 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이 면접이 정시 문제인데 이 활동우수 면접이 언제냐 하면 자연계 기준 봤을 때 수능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저희가 이제 항상 목요일에 보잖아요. 근데 이 활동우수 면접이 지금 그 자연계는 토요일, 그다음에 인문사회 계열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죠. 네,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물화생지 문제면 차라리 이제 뭐 어쨌든 그냥 좀 보던 내용이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이제 처음에 되게 황당하거든요. 아이들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최소한 어쨌든 이 MMI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름방학. 일단 여름방학 때 원서 접수 전에 뭐 방학이 그래도 한 3주, 4주 되잖아요. 그때 그래도 한 주 1회 정도 좀 유형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대학마다 달라 보이지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통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면 어, 여름이 어떻게 후딱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럼 최소한 원서를 접수하고 추석 연휴, 이 올해 추석 연휴 좀 길거든요. 그때라도 한 뭐 서너 번 정도 좀 수업을 해서 좀 어떻게 생겼지라고 좀 감을 잡아놓고 해야지 이거를 이제 뭐 수능 일단 보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해야지. 제가 이제 그 하루 종일 한 친구가 또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하지 않았고 저희 이제 그 면접하는 옆방에서 하루 종일 한 친구 봤는데 그거 안 됐어요. 면접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뭐 이런 걸 좀 그래도 접해보거나 이런 형태의 걸 좀 해본 뭐 전사고나 특목고 친구란 몰라도 정말 이제 완전 일반고에서 이런 걸 해볼 기회가 없었던 친구라면 여름방학이나 추석 때 최소한 3, 4회 정도는 조금 봐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끝나고 여기에 좀 임하기를. 서울대는 그나마 좀 시간이 있는데 연대는 하루밖에 시간이 아마도 올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여기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MMI 문제는 항상 이렇게 어떤 그 이 판단의 도덕적 근거를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물어보는데 그냥 가장 낮은 단계 1, 2단계는 일단 뭐 속된 말로 이제 혼나기 싫어서 맞기 싫어서 아니면 내가 그게 더 이익이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낮은 단계 이렇게 말하면 거의 100%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3, 4번 단계죠. 그래서 이건 다 동료 의식 좋은 말로 하면 남들과의 조화 아니면 그 법이 그래서 매뉴얼이 그래서 이제 3, 4번 류의 답들이 LH에 처음에 많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의학 드라마나 특히 뭐 낭만 닥터 김사부 그런 데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매뉴얼이나 이제 실정법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이제 5, 6번 단계 어떤 이제 뭐 약간 실정법보단 자연법적인 발상이라든지 아니 보편윤리라든지 이런 걸 따라가는 좀 결정을 원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어쨌든 최소한의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좀 면접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혹시 이제 고3 체크 포인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입결은 마찬가지로 아마 한 4월, 5월 정도 연세대학교 입학 자료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작년에 나온 23년도 결과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형입니다. 자, 이상치는 제외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지원자들이 있고요. 최초 합격자가 있고 총 합격자가 있죠. 보시면 최초 합격이랑 총 합격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랬을 봤을 때 그럼 뭐 그냥 우리 산술적 1.06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0.6이 된 0.06이니까 그럼 1.0부터 1.12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건 이제 여기도 이제 그 1.12까지 벌어지는 이유는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전체 내신을 보는 거고 1.12지만 Z점수로 환산했을 때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죠? 1.0이지만 Z점수 환산했을 때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편차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건 이제 교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내신은 이제 교과는 물론 뭐 이제 Z점수 환산하면 뭐 예를 들어 하나고나 민사고 친구들은 이제 자기 원래 내신보다 엄청나게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여기 쓸 정도로 들어오진 못하죠. 아무리 이제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다 일반고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는 충원율인데 자연계열 의대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충원이 좀 더 됐구나. 그래서 좀더 22년도는 20%, 23년 60%.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1.5배수 정도까지는 충원을 보고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정말 충원을 보고 썼다기보다는 뭐 여기 아니면 사실 카드 한 장을 뭐 넣을 곳이 대부분 이제 이 추영 같은 경우 그냥 내신을 보통 믿는 친구들이니까 연대는 그렇게 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5배수 정도는 충원률을 보고 쓸 수도 있다. 이제 요거는 이게 그 22년도는 예상보다 적었고요. 제 기억에 평년보다 작년에는 평년보다 좀 많았기 때문에 24년도는 이 중간쯤으로 약간 수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교 유형 보면 이건 추천형인데 추천 자체가 이제 뭐 거의
일반고죠. 지원에서는 그래도 다른 학교 유형이 좀 보이는데 여기 어디 있습니까? 총합격 보시면 거의 뭐 99.2, 99.2가 이제 일반고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전국 자사고가 있나요? 0.1, 0.1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이해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말씀 이 내신은 연세 추천 내신은 이제 결국 전국 공통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제가 항상 말씀 A그룹 학교나 A그룹 학교 뭐 1.0이나 뭐 1.0이 있지만 E그룹 학교 1.0이나 똑같게 봐주는 거죠. 자, 그다음 화로로 왔습니다. 화로는 이제 좀 이제 내신의 레인지가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곳이죠. 그래서 보시면 의치학 같은 경우에 1.70에서 1.80 나와 있는 이거 의치약이니까 의대만 보시는 거랑은 좀 다르겠죠. 시대나 약하면 조금 이제 내신이 넓어지니까 보시면 1.27에서 0 플러스까지 0.34니까 뭐 산술적으로 보면은 1.61 뭐 6일이죠. 6일까지 또 64까지 붙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저희가 의예과도 하루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생 2그룹 일반고라고 보면은 1.3이 넘어가서 붙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뭐 전사고라든가 이런 이제 뭐 이제 아니면 광역자사고라든가 이런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신 그나마 조금 레인지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활동 우선 충원율은 보시면 의예과가 여긴 또 반대죠. 22년이 좀 많아. 21 많건씩 하는 그래서 뭐 얘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 뭐 의치대도 빠질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충원 여기도 그래 대략 한 50% 정도까지 충원된다라고 저희가 잡고 지원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 유형을 보시면 뭐 여기는 다 섞여 있는 거긴 한데 여기 뭐 외국 국제고가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 총 합격사죠.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고가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이 지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일반고 비율보다는 거의 대부분 광역자사고 이상인 친구들이 많은 편이죠.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5가지 기준에 따라서 생기부를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내신 하는 건 이 5개 중에 하나의 5분의 1의 비중이지 나머지 5분의 4 다른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왜? 이건 다 비슷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먼저 합격권에 가 있는 애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밑에 걸려 신경 쓰셔야 된다. 위에 거는 당연히 맞춰야 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고1, 고2는 조금 이제 장기적인 입장에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설명에서 좀 보여드렸던 자료이기도 한데 그 영희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연세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부터 그 소위 학생부 종합전형 간소화 첫 해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대학 간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학종을 보겠다라는 걸 좀 밝혀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소서도 없어지고 했는데 그다음에 생활기록부는 기장부 축소됐는데 어떻게 우린 그럼 학종을 볼 거냐?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럼 내신대로 그냥 뽑을 거냐 교과처럼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학교 측에 분명히 대학 측에 이런 입장이 나와 있음에 불구하고 이제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수시를 많이 안 하시는 저 수능 쪽 학원의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있냐? 뭐 볼드만 보겠습니다. 다른 선생님 말씀드린 적도 있으니까. 학업 역량은 기본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평가 항목 변화도 크지 않다. 근데 뭐야 항상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숫자로만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다음 독서. 뭐 독서 필요 없다,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대학이 하고 있죠. 교과 학습 내에서 주도적인 학습단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다. 지금 이 독서가 근데 자꾸 독서를 비교과라고 누가 그러시는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학업 역량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독서는 분명히 교과 영역에 들어가는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학 이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독서 활동 기록을 담고 있는 독서는 상황은 이 생리금 예전 7번 항목이죠. 24학년 대입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 직접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독서가 빠진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이죠. 소위 말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하다. 평가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해야겠죠. 음, 한다는 거고 그러면 생기부에 이게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미 입시에서 앞서가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A그룹 고등학교들은 책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을 세특과 뭐 여러 가지 쪽에 많이 넣어왔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독서가 빠진다고 하는 것은 네,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심화탐구.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땡땡 교수 사태 때 뭐 논문 소논문에서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경우는 2009년, 8년 그때 얘기고요. 사실 이게 2015년부터는 다 학교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약간 뒷북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이 바뀌었죠. 보고서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중요한데 뭐라고 하느냐? 자, 뭘 보냐 그러면 역시 학업명에 뭐가 들어가요? 탐구력.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해서 역량을 지칭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및 연구 활동, 실험 실습, 교내에 대해 참여. 자, 그러면 독서는 또 나오네요. 그죠? 그럼 탐구 및 연구 활동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니라 그러면 뭐 사실 저희가 대학 한국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요새 좀 건대는 많이 올라가고 한국에 좀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건대 이상, 건대나 외대 이상 가는 데서는 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얘네들끼리 경쟁을 할 거니까. 그럼 여기 뭐예요? 탐구 및 연구 활동, 소위 발표나 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그다음 실험 실습 보고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내대에 참여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창체. 창체를 보통 비교과와 동의어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거 필요 없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지원 전공과 활동과 경험으로 창의적 체험할 때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뭐와 관련해? 진로 역량과 관련해서. 지금 세계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평가하는데 진로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창체다. 그럼 창체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여기가 소위 뭐예요?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는 빠졌습니다. 봉사는 상대적으로 안 중요한 게 맞는데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채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판 자료였고, 요건 지금 보시는 거 올해 거예요. 올해 거 이제 경희대가, 물론 이제 오늘 연대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보셨던 이제 요 5개 학국에 들어가 있는 경희대가 또 밝혀놨는데, 자, 이제 결국 내신이냐 활동이냐. 이제 요 분은 경희대 입학처 분이고, 요 두 분은 실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교과 등급 위주로 지원하게 자꾸 내신 하는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다양한 과목 선택과 활동들을 수행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계속 앞에서 드렸고, 또 뭐가 중요해요? 과목 선택 중요하다. 내신이 안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보통 의대 가는 친구들에게 강조되는 과목들이 있죠. 뭐 수학에서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고급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명 뭐 툴을 피해 간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네, 감점 요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창체 잊고 있었던 창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창체 여전히 중요합니다. 창체라는 독재 계속 잘 채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가 폐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폐지됐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독서 필요하다고 얘기 나왔었고요. 어, 봉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빠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메디컬 계열 가는 친구들은 그래도 학기당 10시간 정도씩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교내 활동으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일단 수상은 빠졌는데 이 수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회에 참여한 내용을 우회적으로 생기부에 남겨주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략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학종 지수가 높은 생기부 친화적인 200개 정도 고등학교. 근데 대학에서야 당연히 이런 학교의 생기부에 그런 게 적혀 있는 학생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얘는 실제로 했는데 안 적혀 있는 건지 안에서 안 적혀 있는 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3들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그런 학종 지수가 높은 학교를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수상은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실적은 빠졌지만 뭔가 이 우회적으로 활동상을 표현해 주신 데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학교는 수상이나 이런 수상 못해도 대회 참여 같은 걸 생기부에 어떤 다른 형태로든 녹여주신다. 그럼 이제 이거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학교는 뭐 상을 타도 어차피 생기부에 전혀 흔적이 안 남는다라고 하는 학교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죠. 요거 좀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하죠. 창체. 진로 적성 빼고 얘기하기 없다. 이게 창체죠, 그죠? 진로 적성. 그리고 이제 주도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도성이 자꾸 그 자기주도 학습의 주도성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여기서는 저거예요. 과목 선택의 주도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왜 이게 앞으로 이제 그 고교학 점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필요한 과목들 나랑 관련 있는 과목들을 얼마나 잘 찾아 듣느냐.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하나고나 민사고 같은 전사고에서 이미 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오피셜하게는 전국적으로 다 퍼진다는 거겠죠. 실제로는 다 그래요.
적용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필요한 과목, 내가 가고 싶은 과의 과목과 과목을 피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한 200여 개 학교의 생기부들은 대체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제가 그 이번 주에 좀 컨설팅이 하나 잡혀서 이제 약간 요 수도권 있는 한 이제 완전 일반고, 그리고 이제 약간 평판으로는 내신 받기 좋아서 가는 일반고라고 알려진 곳에 생기부를 받아봤는데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뭐 500자리도 안 채워주고 이제 이런 학교는 있긴 있지만 이제 거긴 이제 완전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500자씩은 꽉꽉 채워주시고요. 세특에서도 이제 얼마나 키워드 잡아주시는 문제긴 한데 그건 일단 약간 이제 교사 개인 역량도 좀 있고 그런 거고, 어쨌든 학교 차원에서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신경 써주시고 있다. 어디까지는 일반고 기준 2등급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도 안 해준다. 근데 선생님들 이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제 학생이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발표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결국 세팅이 있죠. 주로 이걸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학기 끝날 때 기록들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학기 중에 이제 순서대로 쭉 애들이 발표하고 보고서를 하는데 그거 안 내고 그거 안 내면 기록도 쓸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기 말에 난리치지 마시고 학년 말에 막 몰아치지 마시고 학기 초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설계해서 가시는 게 생활기록부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영상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셔서 네, 저는 너무 반갑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질문들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주시면 좋겠고, 오늘 일단 의대, 그다음에 연세대로 일단 옵션을 걸었지만 뭐 다른 입시 관련 내용도 질문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메디스카이랩에서 두각은 아닙니다. 두각은 메디스카이랩에 진행하는 총선을 학습 캠프인데 한번 내용 잠깐 살펴봐 주세요. 요거는 이제 지금은 그래 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막 방학 때 뭐 2주, 3주씩 어디 유스호스텔 지방 가서 이제 막 그 단체로 학습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요거 이제 저희가 약간 공휴일 하루 버전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이날 하루 4월 10일이면 내신 기간이라 뭐 막 다른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있을지 낮엔 없죠. 오전이나 오후는 없기 때문에 오전, 오후 혹은 이제 저녁까지 와서 그냥 자기 공부하는 겁니다. 저희 학원에 와서 자기 공부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 공부하면 잘 안 하게 되니까 스카감 딴짓하고 학원에 와서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 거 같이 공부를 하고, 근데 그럼 그냥 공부만 하고 막 돈을 내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유료 프로그램인데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비용도 나와 있네요. 그렇게 나와 있고 어쨌든 근데 자유 공부하면서 일단 오전에는 아마 그러니까 아직도 학습 플래너를 제대로 못 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습 플래너를 어떻게 쓰는지 내지는 뭐 시험 공부 계획 어떻게 세우는지 약간 특강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의 국어 선생님께서 요날은 이제 국어 학습법을 이제 1대1로 잡고 멘토링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대학생 멘토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직접 이제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좀 잡고 얘기를 좀 들어볼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아이들한테는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의 학부모님들은 제가 이제 오전과 오후에 한 차례씩 일단 입시와 관련된 좀 이렇게 약간 온라인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들 가지고 좀 역시 이제 학부모 설명회도 함께 개최할 겁니다. 요거 참석한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공휴일 사실 어영부영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공부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좀 애매한 친구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일단 요날 와서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뭐 특강도 한 2번 정도 듣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 말씀드리고요. 그럼 요거 신청은 여기 이제 번호가 보이시죠, 그죠? 네, 여기 요거를 제가 좀 공유를 할까요? 잠시만요. 찾고 스크린샷 제가 이 파일을 하나 찾아서 잠시만요. 공유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학기 초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 지금 뭐 진단도 하고 설계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적절하게 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새 주로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설계 컨설팅입니다. 네, 뭐 가지고 어쨌든 뭐 3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혹은 이제 1학년 1학기는 1학년 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보통 고교 5학기를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할지 큰 마스터 플랜을 그리는 그런 설명이니까 컨설팅이니까요. 뭐 다음 주 되면 이제 4월 넘어가면 사실 내신이 더 신경 쓰이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3월 중에 좀 많이 신청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프로그램 특히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상반기에는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신 게 요 의대별 스펙과 면접 요 설명이었고요. 제가 아마 그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다시 독서노트 설명회도 하게 되고 해서 이제 설명회들을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 그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요 성행기 메뉴 큐레이션 요 밴드 오시면 지금 인원 한 1,500명 넘었습니다. 뭐 지나간 설명 영상도 있고 입시 자료도 있고 뭐 이런 제 프로그램 공지도 여기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가입 전이신 분들은 가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요. PPT를 앞으로 넘길 때까지 질문들이 있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잠시만요. 지금 하나 들어왔네. 지나간 영상이요. 지나간 영상은 아마 그 블로그 아니고 밴드거든요. 그 밴드에 아마 약간 시차를 두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두세 달 후 정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주세요. 그 성행이 메디 크리에이션인데요. 아마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고요. PPT 양이 꽤 많았군요. 제 생각보다. 네, 제일 왼쪽 밴드입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